안녕하세요. 대진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이번에는 3D 맥스의 첫 번째 과정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알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중요하게 많이 쓰는 기능만 빠르게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구역을 나누면 맨 상단 부분을 메뉴바 또는 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커맨드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맨드 패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네 개의 화면을 뷰 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타임 슬라이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부분 만들 때 사용하는 타임 슬라이드. 그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커맨드 패널 영역에서 크리에이트 물체를 생성하는 공간이 있고, 두 번째 모디파이 물체를 수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모션,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배울 부분은 아니고 이 두 가지 부분만 조금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커맨드 패널에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높이를 올리면 박스가 생성이 되고요. 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페어 공 모양도 있고요. 지오스페어도 있습니다. 똑같지만 면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실린더가 있고요. 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러스 형태가 있고요.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티팟 주전자가 있고요.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 형태를 제어할 때는 Alt 마우스 휠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4개의 화면으로 띄울 때는 min max 토글이라고 해서 단축키는 Alt W가 되겠습니다. 내가 박스를 선택을 하고 Z를 누르면 그 형태가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Alt 마우스 휠로 제어하면 되겠죠.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됩니다. 전체를 다 보고 싶을 때는 Ctrl Shift Z를 누르면 됩니다. 화면의 단축키에는 프론트는 F, 레프트는 L, 탑 화면은 T가 되겠습니다. Alt W 눌러서 한 화면, 퍼스펙티브 화면을 선택하고 Alt W 눌러서 한 화면만 띄운 다음에 프론트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F, 탑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T, 레프트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L, 라이트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VR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로 돌아갈 때는 P 누르면 Alt 마우스 휠로 제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런 2D 화면일 때 Alt 마우스 휠을 누르고 돌려버리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실수로. 퍼스펙티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이런 2D 화면에서 Alt 마우스 휠을 누르고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올소 그래픽이라 그래서 2.2C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올소 그래픽을 사용할 때는 어떨 때 보통 많이 사용하냐면 무한대로 확대시켜야 될 경우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퍼스펙티브 화면은 확대를 시키다 보면 카메라 뷰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가 버려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미세하게 작업을 할 때는 올소 그래픽이 효과적이겠죠. 근데 형태를 제어하고 관찰을 할 때는 퍼스펙티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올소 그래픽을 다시 2D 화면으로 만들 때는 단축키 F나 L을 누르면 되겠죠. F3번, 4번은 F3번은 쉐이딩 모드, F4번은 와이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뷰포트 화면의 설명은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크게 화면을 제어할 때는 가운데 커서를 갖다 대고 화면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기 좋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만들 때는 커서 가운데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리셋 레이아웃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툴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툴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기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은 Select Object라는 버튼으로 물체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Q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Select by Name이라고 합니다. Select by Name. 이것은 이름으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되게 다양한 물체가 혼재되어 있을 때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 T팟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T팟을 찍은 다음에 OK 누르면 T팟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택 툴은 어떤 형태로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사각형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원형, 다각형, 그 다음에 자유 곡선형.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쓰임새에 따라 이건 뿌리기형인데 스프레이 형태로 이렇게 뿌리면 선택이 되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사각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 있는 윈도우 앤 크로싱 버튼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윈도우 앤 크로싱 버튼은 지금 형태 박스가 선에 걸려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긁었을 때 점선에 포함되거나 걸려 있는 것은 다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윈도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점선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선택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드래그 했을 때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포함된 게 있죠, 그죠? 그러면 걸려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포함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되게 형태가 복잡해졌을 때 선택할 때 상당히 유용한 버튼이에요. 근데 보통은 크로징 상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Select and Move, Rotator, Scale 이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Select and Move는 선택할 수도 있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단축키는 W가 되겠습니다. Rotator는 선택할 수도 있고 회전시킬 수도 있다. 단축키는 E가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R이 되겠습니다. W, E, R을 단축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은 마야나 지블러시 다른 여타 3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WER을 상당히 많이 쓰고요. 무브 같은 경우는 뭐 블렌더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긴 합니다만 대다수 3D 소프트웨어는 WER을 단축키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우고 싶을 때 선택하고 지워버리면 되겠죠. 한 개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W 누르고 움직이면 되겠죠. 로테이터는 E 버튼 눌러서 로테이터 만든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돌릴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이 피봇을 중심으로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대로 지멋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축을 가지고 돌리는 게 제일 좋다. 스케일 버튼은 R이 되겠습니다. R도 마찬가지 가운데 삼각형에 커서를 갖다 놓고 크기를 크게 하면 유니폼 스케일이라 그래서 같은 비율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축의 선에 갖다 대는 순간 피봇의 형태가 달라지 색깔이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X축으로만 움직이고 싶을 때 빨간색 X축 선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돼요. Y축 잡고 움직이면 그쪽 방향으로만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WER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냅 토글과
앵글 스냅 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냅 토글과 앵글 스냅 토글. 3D Max는 첫 번째 글자가 단축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스냅 토글의 단축키는 S가 되겠고 앵글 스냅 토글은 A가 되겠습니다. S 스냅 토글은 말 그대로 S 누르면 스냅 토글이 켜지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드 포인트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박스를 가지고 드래그해서 만들고 싶을 때 그리드 칸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그리드 칸에 맞춰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칸에는 앵글 스냅 토글은 A 버튼이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앵글 스냅 토글이 켜져 있으니까 로테이터 할 때 90도, 5도씩 뚝뚝뚝 끊어지면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90도를 맞출 때 편하겠죠, 그죠? 회전시킬 때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앵글 스냅 토글이 5도씩 끊어지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10도로 하면 10도씩 돌아가겠죠. 자, 여기 있는 스냅 토글의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드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 스냅을 쓰지만 버텍스 포인트로 바꾸면 버텍스마다 스냅을 걸 수 있습니다. 미러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러 기능은 X축으로 카피 시키겠다. 옵셋을 얼만큼 떨어뜨려서 카피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많이 쓰지 않고 나중에 캐릭터 작업할 때는 쓰고 복사 버튼은 3D Max에서는 Shift 버튼을 복사 버튼으로 쓰고 있습니다. Shift 버튼 복사시키면 카피가 되는 거죠. Shift 버튼 누르고 복사. 그러면 몇 개 카피할 것이냐? 6개. 그럼 이렇게 쭉 6개가 카피가 되는 거죠. 컨트롤 Z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컨트롤 Z가 이제 언두 기능이 되겠죠. 리두는 컨트롤 Y가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그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정렬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렬 툴은 어떤 두 물체를 위치를 갖다 맞출 때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여기에 정렬시켜 볼게요. 누르고 클릭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럴 때 가끔씩 쓰긴 하는데 나중에 이건 디테일한 부분은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레이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브 에디터라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머티리얼 에디터라 그래서 재질을 입히는 머티리얼 에디터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질을 편집해서 물체에다 입히게 돼요. 단축키는 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셋업을 할 때 사용하는 셋업 창이 있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 때 사용하는 렌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툴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요. 여기 디테일한 뭐 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을 할 때 쓰는 타임 슬라이드 버튼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애니메이션 간단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 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은 툴바, 오른쪽에 커맨드 패널, 아래쪽 가운데 있는 화면을 뷰포트 화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타임 슬라이더. 화면을 제어할 때는 Alt W를 눌러서 화면을 크게 키우거나 4개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고 Alt 마우스 휠로 화면을 롤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화면을 바꿀 때는 단축키 프론트 화면에 F 누르면 프론트 화면으로 바뀌고
탑하면 레프트 화면의 첫 번째 글자가 그 화면의 이름이 된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뒤죽박죽일 때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면 화면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물체 한 개만 제어할 때는 한 화면의 물체 한 개만 제어할 때는 Z 버튼으로 그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WER Move, Rotator, Scale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이다. 물체를 복사시킬 때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복사시킨다. 자, 여기까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